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거울 보면, 생기도 없고, 초췌하고, 이 얼굴 어떡하지? 분명, 나름 잠도 자. 해야 할 일도 하고 있고, 이상하게, 좀 말라가는 느낌? 어느 순간부터 하루를 버티는데 에너지를 다 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문득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동생이랑 유명하다는 한의원에 간 적이 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그 한의 원장님이 저를 딱 한참 보더니 요즘 설레이는 일 없죠? 설레는 것 좀 찾아봐요. 이러는 거예요. 저 순간 뜨끔했잖아요. 저희가 늦은 나이에 아이도 낳고 직장도 다니고 육아도 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더 가까웠거든요. 뭔가를 좋아하는 힘보다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힘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루는 어떻게든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제 삶은 점점 정리가 되지 않는 느낌이랄까? 살아가는 건 되는데 살아있는 느낌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저희 집에 방 하나는 점점 창고로 변해가는데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치워야 하는 건 아는데 이상하게 시작이 안 되는 상태. 몸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멈춰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 제가 게으른지 알았잖아요. 왜 이것도 못하지?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근데 새다시 유튜브를 봤는데 존 호스키 의대 소학 정신과 진아영 교수가 이러더라고요. 사람은 원래 움직이려는 존재인데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건 생각보다 꽤 깊게 지쳐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턱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는 계속 제 자신을 게으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쩌면 의지가 부족했던 건 아니라 너무 오래 지쳐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아인 교수가 무기력 회복의 핵심을 딱 세 가지로 설명하더라고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사람은 점점 삶의 의욕을 잃게 된다고요. 그 첫 번째가 자율성인데요. 나는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어쩔 수 없지 이 말을 하고 살잖아요. 출근도 인간관계도 책임도 다 해야만 하는 일처럼 느껴지고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인데도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이 점점 사라지죠. 근데 진행 교수가 이러더라고요. 표현을 한번 바꿔보라고요. 나는 가야 한다 대신 나는 가기로 선택한다. 되게 사소한 차이 같죠. 근데 신기하게 이 표현 하나만 바뀌어도 삶을 대하는 감각이 조금 달라진다고 합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 생각해보면 무기력은 에너지가 없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상태 같기도 하더라고요. 계속 살아가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능감. 진하영 교수는 이 부분에서 되게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늘 목표를 크게 잡아서 스스로를 계속 부족한 사람처럼 만든다고요. 생각해보면 우리 진짜 그러고 있어요. 운동하려고 하면 갑자기 매일 1시간 운동 계획 짜고 책을 읽으려고 하면 한 달에 10권 읽어야겠다. 목표를 세우고 인생 바꾸겠다 마음 먹으면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근데 이 거대한 목표를 세우면 며칠 못 가요. 하루? 이틀? 3일? 작심 3일? 그리고 지쳐요. 그리고 또 탓하죠. 역시 난 안 되는 사람이다 보다. 진아영 교수는 목표를 김밥 따르듯이 잘게 잘라야 한다고 하셨어요.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거창한 목표보다 작게라도 해낸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책 100페이지보다 딱 5페이지 읽기, 운동 1시간보다 10분 산책하기, 방 전체 청소하는 것보다 책상 위에 하나만 치우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성취들이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성이에요.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관계. 계속 비난받고 비교당하는 환경에 오래 있으면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서 살잖아요. 실망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좋은 사람이어야 할 것 같고, 민폐 끼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 감정은 뒤로 밀리게 되죠. 힘들어도 참게 되고, 상처받아도 괜찮은 척 하게 되고. 근데 사람은 계속 참는다고 괜찮아지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너무 오래 자기를 뒤로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뭘 좋아했는지조차 기억이 흐려지죠. 예전에 좋아했던 것도 이제는 귀찮고 누군가를 만나는 일도 기대보다 에너지 소모처럼 느껴지고 삶에서 설레이는 감각 자체가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자꾸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내가 문제인 것 같다. 나 예전 같지 않다. 정신 차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무기력한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이해라는 거죠. 무릎이 안 좋은 사람한테 러닝하면 좋아진다고 계속 뛰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지쳐있는 사람한테 계속 의지만 요구한다면 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기력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의지가 아니라 순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의욕이 생겨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반대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작은 움직임이 죽어있던 감각을 먼저 깨웁니다. 햇빛 보면서 산책하기, 좋아했던 음악 듣기, 창문 열고 바람 쐬기, 아니면 오늘 내 기분 한 줄로 적어보기. 별거 아닌데 그런 작은 행동들이 멈춰있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의욕이 생겨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다 보면 꺼져있던 마음에 다시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거 무기력이 아니라 우울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말도 맞아요. 단순히 지쳐있는 상태와 정말 깊게 무너진 상태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움직임이 회복의 시작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병원에 가야 하는 용기, 약의 도움, 주변 사람의 도움이 먼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기력이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정신과 상담센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보는 것도 정말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 병원 가도 되나? 하면서 오래 버티거든요. 근데 마음도 몸도 똑같아서 혼자 버티는 게 답이 아닐 때도 있어요. 특히 잠이 계속 무너지거나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거나 일상 자체가 버겁게 느껴질 정도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절대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스스로를 살리려는 용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오래 버티다가 조용히 멈춥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예전 같지 않고 삶에서 설레임이 사라진 것 같다면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나약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애써왔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필요한 거는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멈춰있던 나를 조금씩 느껴보는 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나를 위해 멈춰봐 주세요. 생각보다 사람은 그런 감각 하나라도 조금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요.